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내일 발표됩니다. 경제 전문가인 한덕수 전 총리가 내정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부총리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던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합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지금의 국회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 측은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 봄에 출범할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직접 발표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두루 중용됐던 한덕수 전 총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죠. 한 전 총리는 SBS 기자에게 지명되면 잘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곧 발표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어떤 자격과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정부의 앞날이 진짜 걱정이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의 거대 야당 172석을 갖고 있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무척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따로따로 노는 듯한, 그러니까 팔다리가 전체가 다 따로따로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게, 방금 이제 경제 원팀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통합으로 갈 건지, 또 요거 앞서서 뭘 결정을 해야 되냐면 작은 청와대와 내각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책임 총리제로 가져야 되거든요. 책임 총리로서의 지위를, 권한을 줄 것이냐, 이게 지금 아직 결정이 잘 안 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결정을 하고 경제를 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을 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어느 걸 메인 태제로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경제 원팀, 어떨 때는 또 통합,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 방향을 갈피를 못 잡겠다. 고르고 골라 한덕수 전 총리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내정했는데요. 국무총리와 주미대사를 지낸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와 외교안보를 통합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총리 인준 동의를 얻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한 전 총리는 박정희 정부 때인 옛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시작해 2017년 박근혜 정부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으로 공직을 마칠 때까지 40년 이상 늘공을 지낸 정통 관료인데요.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에서 쌓은 이력으로 1996년 김영삼 정부 특허청장부터 고위 관료를 시작한 그의 이력은 누구보다 화려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을 지낸 그는 노무현 정부 들어 산업연구원장,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권한대행,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장, 38대 국무총리를 거쳤는데요. 거의 안 해본 직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대사에 임명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때는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거치는 등 무려 5명의 대통령과 함께 최고위직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실력과 능력 면에서 정권을 초월해 평가를 인정받은 셈인 거죠. 현재 73세의 고령인 그는 고속 출세를 거듭했으나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에서만 감투를 쓰지 못했는데요. 이 또한 아이러니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의리가 없다는 평가 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최고의 관료로 자리매김한 그의 인간성과 됨됨이는 어떨까요?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자신이 호남 출신인 점을 숨기며 출생지인 전북을 서울로 속이는 등 정권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출생지를 바꾸기도 했는데요. 또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끝까지 장례식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인간적 정치적 도의적으로 의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보수 농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은 2일 16년 전 노무현 정권의 국무총리를 이제 와서 다시 재탕 기용하겠다라며 이념이고 실력을 떠나 노무현 정권 당시에 전국과 국정 흐름이 16년이 지난 현재는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재탕을 해도 이런 재탕을 하나? 이건 윤석열에게 국정 철학이 없다는 걸
자백한 셈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또 그는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자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는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계약의 책임자라며 당시 저축은행에 예금한 노인들은 이 돈을 받지 못해 아직도 씨름하고 있다며 한덕수 총리 임명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축은행 사태는 2011년 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실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된 초유의 금융사건입니다. 예금 보호 한도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5천만 원을 초과했던 피해자와 후순위채 피해자의 수는 10만 8,999명이었는데요. 이들이 보상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무려 1조 3,703억 원에 달했습니다. 투기자본센터 윤영대 공동대표는 규제 완화라는 이유로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고친 장본인이 바로 한 전 총리라며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에 공직 자격이 없는 한 전 총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한 전 총리는 2006년 재정경제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 주임검사로 참여했는데요. 이것도 평행이론인가요? 규제를 완화해 피해를 눈덩이처럼 만들어낸 한덕수, 이 피해 사건을 무마하고 덮어줬던 윤석열, 환상의 콤비가 만난 겁니다. 윤 대표는 또한 한 전 총리는 해외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앤장의 고문으로 8개월 동안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5조 원이 넘는 소송을 건 론스타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는데요. 투기자본센터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수위에 전달했습니다. 윤 대표는 2014년 한 전 총리를 고발했지만 고발인 진술도 안 받고 각하시켰다라며 윤 당선인도 검사 시절 론스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던 입장에서 한 전 총리의 국무총리 임명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침을 날렸는데요. 어째 조합이 이상합니다. 좋게 보려 해도 좋게 볼 수 없는 일들이 속속 드러나며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실력은 있는 인선일까요? 저는 그것이 정말 몹시도 궁금합니다.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향한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로 중상모략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내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특활비를 40%나 감축했습니다. 감사원 결산 검사를 최초로 도입해 특활비를 투명하게 집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에서 단 한 건의 문제 제기도, 문제 지적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공경에 빠졌다고 해도 논두렁 시계 같은 사악한 정치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국격을 훼손하는 자해 행위 중단하기 바랍니다.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문제 삼아서는 결코 국정을 바르게 펼 수 없습니다. 청와대 특활비를 꼬투리 잡기 이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집행했던 특활비 147억 원의 사용처부터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